안녕하세요. 소스 자료의 핵심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소식이죠. 엔트로픽에서 발표한 새로운 AI 모델 클로드 오프스 4.5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AI가 내 입사 면접을, 그것도 아주 까다로운 면접을 통과할 수 있을까? 사실 AI의 능력을 얘기할 때 이게 가장 궁금한 지점 아니겠어요?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모델의 개발자들이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진짜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들을 뽑을 때 쓴다는 그 어렵기로 악명 높은 실무 과제 시험을 AI한테 한번 풀어보라고 한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 이 문장 보이시죠? 클로드 오프스 4.5는 역대 인간 지원자 중 그 누구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게 그냥 좀 더 나아졌다 정도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달라졌길래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먼저 써본 사람들 말이 이 AI는 그냥 촉하면 착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센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일이 세세하게 지시를 내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좀 애매하게 말해도 알아서 맥락을 파악하고 여러 선택지 사이에서 장단점을 따져서 최선의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마치 정말 노련한 동료랑 일하는 것처럼요. 사실 이전에도 오프스 모델이 성능 자체는 최고 수준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비쌌죠. 일반적인 업무에 쓰기에는 부담이 컸거든요. 그런데 이번 4.5 모델이 중요한 건 바로 이 가격 장벽을 확 낮췄다는 겁니다. 이제 진짜 내 주력 모델로 쓸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죠. 이 효율성 개선이 어느 정도냐면요. 바로 이 숫자, 마이너스 65%가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코딩 작업을 시켰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내면서도 들어가는 자원, 그러니까 AI가 생각하는 데 쓰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토큰을 무려 65%나 덜 썼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발전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성능 향상이 한눈에 들어오죠. 이전 모델인 소네트 4.5랑 비교했을 때 단순 코딩 능력은 물론이고요. 여러 도구를 스스로 활용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에이전트 작업이나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혼자서 쭉 끌고 나가는 자율적인 능력에서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효율이 좋아졌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낀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오류가 50%에서 75%까지 줄어들고 더 적은 단계만으로도 안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니까 결국 이전에는 이건 AI한테 시키기엔 너무 복잡해 라고 생각했던 일들까지 가능해졌다는 거죠. 근데 이 모델이 진짜 무서운 건 단순히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스 자료를 보면 이 AI가 가진 아주 특별한 지능, 바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테스트하려고 아주 재미있는 문제를 냈습니다. AI한테 항공사 고객센터 직원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손님은 변경이 절대 불가능한 가장 저렴한 이코노미 항공권을 가지고 있는데 비행기를 바꿔야 하는 아주 난감한 상황을 던져준 거죠. 자, 보통은 뭐라고 답할까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규정상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정답이겠죠. 그런데 이 AI가 내놓은 답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1단계, 문제를 파악하죠. 변경 불가 티켓이다. 2단계, 제약 조건을 확인합니다. 이코노미 등급은 변경이 안 된다. 3단계, 여기서 통찰이 나옵니다. 근데 규정을 보니 좌석 등급을 업그레이드 하는 건 되네. 4단계, 그래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럼 먼저 좌석 등급을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그 티켓을 변경하면 되잖아요. 이건 규칙을 어긴 게 아니라 규칙 안에서 누구도 생각 못한 길을 찾아낸 거예요. 정말 똑똑하죠?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목표를 달성하려고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는 걸 보상 해킹이라고 불러요. 편법을 쓰는 거죠. 근데 지금 이 AI가 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정해진 규칙을 전부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낸 진짜 문제 해결 능력인 겁니다. 이렇게 똑똑해진 AI가 그 능력을 나쁜 데 쓰지 않도록 하는 것, 즉 안전 문제가 당연히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AI에게 단순히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 물정을 가르쳐서 악의적인 공격이나 조작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만드는 게 핵심 과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똑똑하고 창의적이고 심지어 안전하기까지 한 AI의 등장이 우리 일하는 방식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제는 AI를 그냥 도구로 쓰는 시대를 지나 진짜 팀 동료로 함께 일하는 시대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개발자들이 AI를 다루는 방식도 더 정교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노력이라는 새로운 기능이 있는데요. 이건 마치 AI한테 이번 일은 간단하니까 대충 빨리 해줘 라고 하거나 이건 진짜 중요하니까 내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최고의 결과물을 내놔 라고 지시하는 것과 같아요. 작업의 중요도에 따라 AI의 성능을 조절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팀원이라는 개념은 실제 제품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코드만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먼저 질문을 해서 의도를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는 클로드 코드나 여러 AI를 동시에 돌리면서 멀티태스킹을 하는 데스크톱 앱 같은 것들이죠. 이제 AI가 우리 업무 과정 깊숙이 들어와서 계획부터 실행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전 모델로 2시간 걸리던 일이 이제 30분이면 끝난다. 이건 그냥 시간이 단축되는 수준이 아니죠. 예전에는 너무 오래 걸려서 시도조차 못했던 일들을 이제는 해볼 만한 일로 만들어주는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발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건 단순히 성능이 좀 더 좋아진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복잡한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유능한 협력자의 등장. 즉, AI가 수동적인 조수에서 능동적인 파트너로 진화하는 거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AI가 우리의 팀원이 되는 시대가 온다면 그럼 이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 될까요? 이 기술의 발전을 지켜보면서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고민해봐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